부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물이 어디 갔죠? 물을 훔쳐간 범인을 찾아서 제주도로 출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는데 정말 사실일까? 키는 2m. 꿈과 키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찾아서 지금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꾸러기 탐구 생활입니다. 네? 뭐라고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탐구대장 진지희. 신기한 과학은 척척 박사인 내가 접수. 척척박사 최한솔. 딱딱한 그거는 싫어. 명랑소녀 윤선정. 역사가 어렵다는 공개는 버려. 4차원 소년 김유빈.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모아서 궁금증 해결사 이혜인. 꾸러기 탐구 생활 다 같이 출발!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이곳은 바로바로 제주도!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지답게 막바지 여름바다를 만끽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유빈대원 아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유빈대원 그 문어는 또 어디서 난 거야? 이 문어를 위한 예쁜 수족관을 만들어줘야겠어요. 가시죠. 아이고 신났군 신났어. 그래 일단 해변으로 나가서 생각해보자고. 아니 근데 어항을 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어라? 저거? 문어 어항으로 딱인데 우선 크고 작은 돌들을 알맞게 깔아주고 그 다음 문어가 살 수 있게 바닷물을 부어줘야지. 아 그래 그 정도의 물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이제 아늑한 어항의 주인인 문어만 넣어주면 되겠군. 자, 이제 문어를 넣으면 유민대원 무슨 일이야? 어라? 물이 사라졌다. 물이 어디 갔죠? 분명히 돌이 잠길 만큼 물을 넣어주는데 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물에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릇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대체 멀쩡한 물이 어디로 간 거야? 설마 해수욕장에 바닷물 도둑이 나타났을 리도 없고 거참 볼수록 신기하네 신기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의 탐구 과제 순식간에 사라진 물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우선 가장 수상한 어항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상한 점이 없군 그래. 제가 일단 이 물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모를 땐 물어보는 게 최고지. 저기 혹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여기 분명히 물을 이만큼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대답은 레디 액션! 저도 놀러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유빈대원 이번에도 쉽지 않겠다. 혹시 바다 낚시를 즐기는 아저씨들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가까이 가서 물어보자고. 저기 뭐 하나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기 여기에 어항을 만들려고 돌을 넣고 물을 넣는데 물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돌이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이건 송이야. 송이요? 아니 송이라고 하면 버섯 이름인데 이 돌 이름도 송이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돌이 물을 다 먹어버렸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돌이 물을 마셔요? 그래, 이 돌은 물을 먹는 돌이야. 제주도에는 이런 돌이 참 많단다. 아니 이 물 마시는 돌도 신기한데 이런 돌이 제주도에 많다고요? 그래. 아니 그렇다면 송이 밭이라도 있다는 말씀?
제주도 지천에 널렸다는 특별한 돌 송이의 비밀을 밝혀보자고.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 송이밭이 있다고 했는데 송이밭이 어디 있나요? 바로 밑에야. 저기요? 내려와봐.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어디 있나요? 여기야, 여기. 여기가 송이. 뭐야?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이 돌들이 전부 송이라는 거? 손톱 크기의 작은 송이부터 주먹 크기의 큰 송이까지 정말 다양하군 그래. 와, 이런 게 다 송이래요. 우와. 일반 돌들과 비교해보면 생김새도 좀 특이한 것 같고 색깔도 남다른 것 같다. 아니 어떻게 땅이 이 깊숙한 땅이 어떻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색깔. 여긴 검정색. 한눈에 봐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송이. 여기에 신통방통한 물 먹는 능력까지 있단 말씀. 그런데 제주도에 송이가 많긴 많은가 봐요. 이거 보세요. 아니 1분도 안 지나서 이만큼 땄습니다. 아니 유빈대원, 송이는 돌이지 과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돌이 아니라 바위 수준인걸. 그런데 정말 송이가 물을 먹은 걸까?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보자고. 송이의 정체를 밝혀주마 이호원 박사님. 순식간에 사라진 물,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송이가 물을 먹어서 그래요. 정말 물을 먹는다고요? 이거는 스코리아라고 하는 그 화산암이에요. 정식 명칭 스코리아. 제주도에서 흔히 송이라 부르는 이 돌은 화산 분출물 중에서 공기구멍이 많고 검정, 갈색, 빨간 등의 색을 띠고 있지. 그럼 이 송이가 얼마나 물을 잘 흡수하나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모래랑 이 스코리아랑 크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송이가 정말 물을 빨아들이는지 모래와의 비교 실험으로 알아보자고. 먼저 모래와 송이를 같은 크기, 같은 양으로 시험관에 넣고 같은 양의 물을 부어봤어. 어라? 근데 시작부터 송이가 물을 쑥쑥 빨아들이는 거 보이나? 하하, 그렇다면 그 결과는 똑같이 부은 양의 물 중 남은 물의 양은? 하하, 모래 53ml, 송이 34ml. 송이의 흡수율이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돌이 물을 먹는 거죠? 돌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돌 아래는 많은 기공이 형성된 다공질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이 자세히 안 보인다고? 그럼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자고. 자, 어때? 뻥뻥 뚫린 공기구멍이 많지? 사진이 그 스코리아 표면을 만배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기공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죠. 예, 이 기공 내로 물들이 전부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이 이 스코리아가 물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검은 부분이 돌. 그리고 나무의 뿌리처럼 여러 갈래로 쭉쭉 뻗은 것이 공기구멍이야. 송이에는 겉으론 보이지 않는 공기구멍들도 정말 많다고. 이제 좀 알겠나? 그래서 이와 같은 송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지하수들이 비가 내려서 침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스코리아가 오염물질을 다 제거시키기 때문에 아주 밑에는 깨끗한 지하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송이의 구멍은 물도 스며들게 하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어 여과지로도 활용이 된다고 해. 제주도의 청정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송이의 힘이 크다고 해. 뿐만 아니라 난재배나 수경재배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최근엔 미용팩을 만드는 재료로까지 이용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요 선생님, 이 돌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거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마그마가 여러 가지 암석을 형성하게 되는데 마그마의 뜨거운 열에 타버린 돌 중 하나가 바로 송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화산과 송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네, 안녕하세요. 송이가 탄생되는 화산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 산의 역할을 해줄 모래와 마그마 역할을 해줄 식초와 소다까지 준비 완료. 자, 먼저 병 속에다가 소다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식소다의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나도 자, 식용 색소를 섞어줄게요. 그런 다음 병 주위로 모래산을 쌓아줘야 한다는군. 자, 이제 식초를 부어주면 됩니다. 자, 식초 들어갑니다. 유빈대원 무슨 일이야? 소다와 식초, 빨간 색소의 삼박자가 마그마 역할을 하면서 넘쳐 흐르는데 이때 흘러나온 용암으로 인해 화산 주변에 크고 작은 불에 탄 돌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건. 하하, 봐도 신기하지? 한라산의 중심부에서 용암이 터져 나오면서 자, 그 용암이 또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증기가 빠져나온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멍이 많은 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현무암과 또 더욱더 구멍이 많은 화산 송이가 된답니다. 아, 이래서 화산 송이가 생기게 된 거구나. 화산섬 제주도에선 어딜 가든지 쉽게 눈에 띄는 송이와 현무암. 하지만 제주도의 특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귀한 몸이지. 화산 폭발로 생성된 돌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이 아닌 사용에 의해 소멸되는 유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잘 보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물먹는 돌 송이는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잠깐! 전국에 있는 꾸러기들 주목! 언제까지 TV로만 보고 있을 거야? 꾸러기 탐구대원들과 함께 호기심 해결에 나설 씩씩한 시청자 꾸러기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기다리고! 아, 여기 어디지? 어두컴컴. 이 불안한 기운은 대체 어디지? 뭐야, 무서워. 아니, 한솔대원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아니, 꿈이었잖아. 한솔대원 진짜 놀랬겠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빠! 제가요, 갑자기 높은 곳에서 떨어진 꿈 꿨어요. 그거 좋은 꿈이야. 그거 키 크는 꿈이야. 네? 키 크는 꿈이야. 키 크는 꿈이요? 그게 왜 키 크는 꿈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 키 크는 꿈? 이렇게 떨어지는 꿈이 키를 키워준다고? 아니, 어떡해? 오늘의 탐구 과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 정말 사실일까? 저는 어젯밤 정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꿈. 그런데 제 또래 아이들도 그런 꿈을 꿀까요? 마침 꾸러기들이 야구하고 있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꿈 꾼 적 있으세요? 저 꾼 적 있어요. 정말요? 네. 무슨 꿈인데요? 괴물한테 쫓기면서 달리다가 떨어졌어요, 그냥. 절벽에서 혼자 뛰다가 떨어졌어요. 엄마랑 슈퍼에 갔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꿈 꾸고 나서 키가 좀 컸나요? 그런 것 같아요. 키가 컸다? 절벽에서 그냥 떨어지는 꿈이었는데. 그럼 혹시 그 꿈을 꾸고 키가 컸나요? 네, 제가 원래 제 또래보다 작은 편이어서 키 큰 줄 알고 재봤는데 1mm도 안 자랐어요. 이번엔 안 컸다? 키가 컸다, 키가 안 컸다. 말이 너무 다른데요? 그럼 혹시 키가 큰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글쎄. 아하, 큰 키의 대명사 농구 선수들이 있었지. 한솔대원 역시 제법이야. 쭉쭉 뻗은 긴 팔, 긴 다리, 다들 시원시원하게 정말 크군. 큰 키를 이용해서 이리 휙 저리 휙 공을 자유자재로 슛슛.
남다른 키에서 나오는 높은 점프 역시 환상적이지. 정말 멋져. 어서 가보자고. 근데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큰 키에 불도저 같은 파워로 유명한 골리앗 서장훈 선수 아니야. 아우 반가워요. 얼마나 되세요? 제 키는 2m 한 7cm 정도 돼요. 2m!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 어머나 어머나 정말 크다. 그냥 떨어지는 꿈 그런 거 꾸신 적 있으세요? 글쎄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저희 부모님이 좀 크시고 특별히 키 크시라고 하신 일은 없으세요? 글쎄 뭐 특별히 뭐 한 거보다도 어릴 때부터 이제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음식들 잘 챙겨 먹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키가 좀 큰 것 같아요.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는데 그런 꿈은 꾼 적 없으세요? 그냥 잘 때 꿈을 잘 안 꾸는 편이라서 그런 꿈은 꾼 적 없는 것 같아. 떨어지는 꿈을 꾸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꿈은 꾼 적이 없고 잠 잘 자면 돼요. 꿈 안 꾸고 잘 자면 돼요. Oh, how tall are you? 2 meters. 2 meters, wow. When did you start getting tall? I guess in elementary school. Well, in Korea, there's this saying that if you have a dream that you fall down a cliff or something, then you get taller. Have you ever heard of that? No, I haven't heard that, but my mother said that she's tall for a Korean, so maybe that contributed to my height some. If you have a dream, then you get taller. Do they have that kind of thing? No? I never heard that one. 이렇게 키가 큰 농구 선수들 모두 떨어지는 꿈을 꾼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된 걸까? 풀리지 않는 꿈의 비밀을 풀기 위해 찾아간 이곳. 실례합니다. 꿈에들 뭐든지 알려주신다는. 안녕하세요. 꿈은 대체 뭔가요, 선생님? 우리가 잠을 잘 때 되면은 이제 몸도 쉬고 마음도 쉬니까 모든 것을 다 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뇌는 그 잠을 잘 때에도 활동을 하게 되죠. 대뇌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잠을 잘 때 꿈으로 나타나게 돼요. 몸은 쉬고 있는데 우리 머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네, 활동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꿈은 잠을 잘 때도 일부분 깨어있는 대뇌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꾸게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아래로 떨어지는 꿈은 정말 키가 크는 꿈인가요? 보통 아래로 떨어지는 꿈이나 그리고 남에게 쫓기는 꿈 그런 꿈들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언제부터 얘기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아이들도 꿈을 꾸듯이 꼬마 애기들도 꿈을 꿔요. 꿈은 생후 12개월에 아주 어릴 적부터 꾸기 시작하지만 꿈에서의 감정들은 자라면서 조금씩 인지하게 된다고 해. 떨어진다는 거는 불안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하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이렇게 불안한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뭔가 또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뭔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무섭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보다도 많이 그런 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느꼈었을 때 그럴 경우에 더 떨어지는 꿈을 또 많이 꾸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정리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평소 심리 상태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시기가 불안하고 복잡한 감정을 인지하기 시작한 우리 꾸러기들의 성장기 무렵부터라는 거야. 쫓으면서 달리다가 그래서 떨어져. 아기 때와 달리 이렇게 떨어지거나 무서운 꿈을 비교적 또렷하게 느끼고 기억한다는 거지. 이 초등학교 시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어른들의 보호를 많이 받고 보살핌을 많이 받잖아요. 나 혼자 어디 길을 가도 무섭고 나 혼자 집 밖을 나가도 무섭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무서운 게 되게 무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무서운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무서움이 이제 꿈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꿈이나 남을 쫓는 꿈이나 난 쫓기는 꿈이나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러기들이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더 크게 느낄수록 떨어지는 꿈을 많이 꾼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꿈의 세계 알면 할수록 신기한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 키 크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과연 우리를 키 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게, 정말 키는 어떻게 크는 거지?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알려주세요. 그럼 키는 어떻게 크는 건가요? 키가 큰다는 것은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성장판에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뼈가 자라게 되고 그렇게 해서 키가 크게 되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과 성장판이요? 성장 호르몬은 키를 키워주는 호르몬이고 성장판은 키가 자라난 부분에 연한 뼈를 말해. 그럼 우리 몸에 성장판이 어느 부위에 있나요? 성장판은 발목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쪽에도 있고 척추 쪽이라든지 모든 관절에 다 성장판이 있어요. 이렇게 성장판은 보이는 것처럼 관절 사이에 살짝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골로 손가락 마디 사이와 무릎에도 있고 그리고 발목까지 우리 몸 각 관절마다 존재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몇 살 때까지 키가 크나요?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20세까지 정도 키가 크게 됩니다. 보통 키는 태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해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서 점점 그 속도가 느려지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크지 않게 된다는 거야. 보통 키는 이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만 자라게 된다고 해. 신기하지? 제가 시킨 대로만 잘한다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녹황색 채소와 버섯 등을 많이 먹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C와 D를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또 우유는 하루에 200에서 400ml를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인데 특히 다리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줄넘기와 농구, 스트레칭 등이 효과적이고 일주일에 3, 4일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 가장 중요한 비법인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짜잔! 잠을 푹 자는 것이에요. 아휴, 저도 이제 키 좀 커야 하지 않을까요? 전 이제 그만 자야겠으니 가주세요.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때 주로 분비되는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왕성하다고 하니 기억해두라고. 잠자리에 일찍 드는 게 좋겠지. 한솔대원, 오늘은 부디 좋은 꿈 꾸라고. 굿나잇. 키 크는 꿈은 따로 없지만 바른 식습관과 숙면은 키를 확실히 크게 한다. 꾸러기 탐구 생활 출발! 꾸러기 탐구 생활 다음 이야기. 연필을 따라 흘러나오는 신기한 소리.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본다. 추석에 먹는 맛있는 송편. 많고 많은 모양 중 왜 송편은 반달 모양일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보국전자에서 무선주전자와 전기요를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TV상입니다. SBS 꾸러기 탐구 생활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